네, 12월 23일 뉴스파인더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네, 지금 선거 열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요한 시점에 국민의힘은 큰 내용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실은 제가 이제 제목을 실세 경쟁과 줄서기 최악의 자중질환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왜 최악이란 표현까지 했느냐? 사실은 앞서 지금 최근 들어 원래 지지율 격차가 뭐 많게는 8%에서 9%까지 벌어지다가 지금 5% 이내로 좁혀진 것 같고 또 역전이 됐다는 일부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또다시 한번 앞서도 지금 뭐 이준석 후보가 가출했다. 또 부산 해동, 울산 해동 이렇게 해서 좀 극적으로 컨벤션 효과를 크게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 문제가 불거지고 또 마찬가지로 뭐 이재명 씨도 뭐 아들 도박 논란이 불거지고 했는데 지금 전통적인 지지층마저는 국힘에 쓴소리를 하는 소리를 실제로 많이 듣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제가 중식당에 가서 제가 짜장면 한 그릇 하면서 옆에 분들이 테이블들이 다 뭐 사실 협소하게 붙어 있는 자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다 뭐 60대, 70대, 뭐 50대도 모이고 하는데 사실 욕하는 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뭔가 격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지랄들이냐. 제가 방금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봉합된 지 얼마나 됐다고 말이야. 안에서 지네들끼리 사분오열 오합지졸해서 가만히 지지해 주니까 사람이 가만히인지 아나 이것들이 떨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이번에 또 떨어지면 아마 100년 동안은 민주당에 내준 정부를 찾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옆에서 사정없이 해댔습니다. 옆에서 소주 한 병씩 꺼내서 드시면서 이것들 이렇게 하다가 분명히 떨어진다. 이거 안 된다. 뭔가 국힘이 조금 밀어주니까 정권 교체라는 대의명분으로 밀어주니까 정말 이 국민 무서운지 모르고 날뛰는구나 뭐 등등 이런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내 곁에서 나 칭찬하는 사람만 이야기만 경청하게 되면 안 들리겠죠. 사실 뭐 귀 닫고 뭐 내가 우리끼리야 승리할 거야 뭐라 해도 듣지 마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말하는 것도 기분도 나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중국집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앞서 미용실에서 들은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 뽑을 거예요. 20대 30대 헤어 디자이너한테 물어봤더니 덜 나쁜 놈을 뽑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이게 소위 말하는 형법에서 뭐 범죄 혐의가 예를 들어서 도박은 범죄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도 그렇습니다. 뭐 이력서가 맞기는 한데 시기가 불일치하고 그리고 다소 과장됐다. 뭐 야당에서 이런 지적을 했을 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일부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그냥 어쨌든 이 중도층이나 나머지 그 대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통상 시간 강사는 나의 뭐 여러 가지 이력을 보여줘서 내가 이런 강의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래 이미 내정이 된 상태에서 보통 이런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 형식적으로 이런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에서는 억울한 것도 있겠죠. 근데 반면에 국민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 이렇게 해가 난 사과 드린다. 추가로 재계약은 뭐 예를 들면 뻥튀기 하거나 과장하거나 왜곡된 점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있었다. 이 정도로 또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죠.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은 진짜 결정적인 내 가족도 못 다스리는데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생각 우리 소위 말하는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구석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디 뭐 나라를 다스리고 뭐 그걸 하겠냐. 아들이 심지어 도박은 범죄잖아요. 그죠? 심지어 성매매 의혹이 발견이 된다 안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본인이 예전에 변호사법 뭐 지금 검사 사칭한 거 그다음에 가천대 논문 표절 너무나 범죄 행위가 많죠. 근데 본인이 나올 때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따지고 보고 수사하고 하면 다 범죄 혐의가 소명될 수도 있죠. 대장동 의혹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만 그냥 사과하는 겁니다. 사과하고 넘어가는 거죠. 지금 워낙 민주당이 세가 세고 본인들이 하니까 넘어가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어째 보면 홍준표 후보의 말이 다시 또 생각납니다.
둘 중에 한 명 떨어진 사람은 빵에 가야 되는 처절한 선거라고. 근데 간절함이 많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제가 지금 이준석 후보의 뭐 말도 일부 보면 선거에서 손 떼며 보고를 믹서기에 갈아버린 꼴이다. 이 보고가 젠더 이슈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남녀 갈등에 있어서 앞에 그 이준석 후보가 그 윤핵관 소위 말하면 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을 좀 지칭해서 카드 뉴스 자유롭게 만드십시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대표는 기존 지지층인 60대를 기반으로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20, 30대의 지지세를 더하면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이른바 세대 결합론을 강조해 왔습니다. 대부분이 인정했죠. 그래서 그 청년층의 지지 무야홍, 무조건 야당 후보는 예전에 뭐 홍준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젊은 층이 홍준표를 지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탈된 표를 이준석 후보가 일부 다시 끌어온 게 사실이고 어쨌든 대세는 대세기 때문에 끌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되게 제가 볼 때는 젠더 이슈를 보고열애에 비유하며 요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아무 식재료를 아무나 그냥 뿍뿍 지르면 그건 독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앞서 그 영입에 반대했던 뭐 지금 신지혜 씨 한국 여성정치 네트워크 이 부분하고 저도 토론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별로 뭐 토론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지만 뭔가 이 본인과 대립각을 세웠고 문제가 있다 싶은 이런 사람 같으면 조금 이준석 후보랑 당대표랑 상의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내부도 불통되는데 어떻게 국민하고 소통을 하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조수진 후보도 여기 뭐 해서 나는 뭐 윤 후보 말만 듣는다. 당은 왜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왜 존재합니까? 윤석열 후보만 있으면 되지 국민의힘은 왜 존재합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합리적인 징계를 하고 이건 공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이의 제기를 이준석 대표도 거기서 했는데 듣지 않았다. 그러면 또 뭐 윤석열 후보뿐만이 아니고 왜 이런 소리가 나오냐 라고 이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돌려서 했어야 되는데 이럴 때마다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고 이준석 후보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나는 몰랐다. 아니 당 내에서도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데 국민하고 손을 잡고 뭐 소통을 하겠다. 어떤 사람이 진정성 있게 보겠습니까? 지금 뭐 불과 70일 앞두고 70일이 60일이 50일이 될 건데 중도층은 언제든지 설 수가 있습니다. 청년층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면에서 이 집안 단속도 안 되는데 진짜 정말 자중질환 아니에요. 적은 내부에 있다고 자중질환입니다. 지금 또 이런 서로 이런 안 좋은 모습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후보가 사퇴를 안 한다면 찾아가서 이준석 후보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앞서는 뭐 자리를 한번 이탈하고 이런 것도 저는 충분히 뭐 안 좋은 마음이 안 좋을 때 그 전에도서도 당 대표들이 뭐 김무성 후보 뭐 옥새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지만 자꾸 반복되면 너무 이 가벼워 보인다.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당 대표가 가출하듯이 자꾸 나가버리는 것도 저는 좋지 않아. 오늘 제가 식당에서 진짜 시민들이 하는 소리 들으니 좋지 않은 표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 같아도 저래 후사비처럼 뭐 말하고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당원이 뭐 본인이 당 대표인데 당원이 나는 당신 말 안 듣겠다. 이것도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분도. 본인이 잘못된 건 잘못했다. 뭐 끝까지 뭐 나는 이렇다 변명하고 정말 내로남불이 왜 지금 민주당이 국민이 등을 돌렸겠습니까? 잘못을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러고 있는 사이에 사실은 앞서 주요 이슈들이 다 파묻히고 있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지금 이 중국집에서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유한기 씨 이어 김문기 씨도 숨진 채 발견. 경찰 지금 수사 위축. 공교롭게도 왜 같이 다 이렇게
숨진 채 발견되냐, 자살이 맞냐는 이야기부터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부검을 한다고 이게 내용을 보면 나오는데, 대장동 사건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사건 관계자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핵심 관계자들이 숨진 채 발견되니까 수사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도 실무자로서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정작 몸통을 놔두고 꼬리 자르기 한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반발도 많았었고, 앞서 또 김 처장이 대장동 사업의 실무를 맡았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계속 받아 왔었고, 뭐 이런 것들 사건이 다 파묻히는 겁니다. 사실 이미 특검하기에는 늦었다는 건 국민들도 잘 알고 있고, 현 정권 내에서는 대장동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뭐 이미 국민 여론조사 했을 때도 60%가 넘는 국민 중 10명에 6.5명이 이 대장동 수사 불신하고 덮을 것이다. 이게 사실 실제 시각입니다. 뭐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사분오열, 오합지졸 이렇게 하는 사이 이게 다 어떤 이유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뭐 세대 결합론이고 사실상 무산되고 이런 거 뭐 그건 아니지만, 부정부패와 불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뭐 정의감에 청년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도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윤핵관이라는 이야기는 왜 나왔겠습니까?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들 윤핵관이라고 지칭하는데 다 줄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줄대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고 한 끗 차이로 선거가 역전될 수도 있는 국면에서 선거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진짜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선거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핵심 관계자, 뭐 패배한 사람의 핵심 관계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고, 패배한 당의 핵심 관계자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이 아시겠지만 비호감도가 높은 선거라는 건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식당에서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온통 보니까 올드보이들 다 데려다가 옛날 사람 다 갖다 붙여서 무슨 혁신을 하고 쇄신을 하겠으며 집에 먹고 놀던 사람들 데려다가 뭘 하겠다는 거냐. 영입한다고 하는 것들도 이 정치판에 굴러먹던, 사실은 윤석열 후보도 정치판에 굴러먹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이 정의와 깨끗할 것이다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변에도 온통 법조인, 자기 사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중도층을 끓인다기보다는 비호감을 사기 좋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을 데려올 수도 없지만, 뭔가 그 인선에 있어서도 앞서 뭐 여러분들 만나고 돌아다니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폭을 높여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짧지만 많이 접촉하고 좋은 사람 데리고 오고, 뭐 무조건 파격, 2030에게 저는 그거 2030도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래 꿀바른 소리 한다고 해서 요즘 청년들이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도적으로 청년들에게 그냥 소위 말하는 선심성 일자리가 아닌 진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청년들에게 뭐가 도움될 것인지 그냥 포퓰리즘 안 하고, 지금은 내부 단속이 더 중요한 때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조금 더 저는 지금 뭐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때 이 찰나를 이용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 뭔가 그걸 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진짜 국민들은 이런 시각을 팽배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한 이야기들은 제 생각을 많이 녹여낸 건 없습니다. 정말 중국집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보통 시민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뭔가 아끼긴 하지만 하는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이때 자칫 잘못하면 지지율 대폭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권한 한마디는 미래의 권력 줄대기, 패배하면 물거품이다입니다. 권력에 줄을 대면 뭐합니까? 패배하면 끝입니다. 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좀 더 이제 정치에 참여하고 댓글도 달고 여론조사도 하고 뭐 이런데 적극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